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거물 친문 인사. 장자연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양상입니다. 이걸 도로 파헤친 이유는 방상훈 동생인 방용훈을 이슈 전면에 끌어내서 터뜨리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다 보니 언론계의 친문 핵심 인사가 튀어나와 허겁지겁 덮는 중입니다. 문재인 일당이 참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이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 용의 주도함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자연 사건 당시 윤지호가 갖고 있었다는 언론사 사주 명함의 장본인 머니투데이 그룹 홍성근 회장입니다. 네, 이 사람입니다. 현재 친노 그룹 내에서는 돈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친노 그룹 내에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금융 사기 수법이 아무렇지 않게 남발되는 상황인데, 친노 그룹 내에서 여기에 껴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과 못 껴서 소외된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주로 친문 그룹 쪽 사람들은 여기에 낄 수 있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 권양숙의 운전기사를 최근 연봉 1억 원의 부이사관직에 임명한 것도 이로 인한 갈등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한 일이라고 합니다. 홍성근과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출처는 설명란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이 지난 2015년 IDS 홀딩 측 핵심 관계자 A씨로부터 IDS 홀딩스의 불리한 기사 삭제를 요청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기사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IDS 홀딩스 대표 김성우는 지난 2015년 672억 원의 사기 유사수신 행위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도 1만 2천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 원대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서 2016년 9월 21일 상습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이슈앤 뉴스가 최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IDS 홀딩 측 A씨는 2015년 5월 19일 밤 10시 22분에 김성훈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뉴스1 Y국장과 K부장을 만나고 기분 좋게 김 대표가 준 술 다 먹고 G기자, 강기자입니다. G기자, K부장 월요일 울 회사에 방문해서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 또 돈 이야기는 안 했고 회사끼리 윈윈 하기로 했어요 라고 덧붙였다. 같은 달 26일 오전 9시 17분에는 K부장과 G기자 방문은 29일 이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사도 홀딩하자고 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6월 11일 오전 9시 40분에 오늘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하고 운동 중입니다. 기사 어제 다 내리기로 했는데 Y국장이 입원해서 월요일 다 내리도록 합시다 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 대표에게 보냈다. 다음 날인 8월 8일 오후 1시 56분에 김성훈 대표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뉴스원과 네이버에서는 삭제된 게 맞습니다 라면서 근데 이거 하나 안 내려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내려갔습니다. 이거 하나 빼고요. 뉴스원 홈페이지에서 내려야 다른 데도 내려집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오후 4시 57분에 김 대표 조치되었어요 라고 문자로 답했다. 1999년 9월 설립된 머니투데이는 지난 2011년 4월 민영 뉴스 통신사 뉴스원 코리아를 설립해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홍성근은 2015년 당시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었다. 다음은 다른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역시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 붙였습니다. 뉴스원 Y국장은 지난 2016년 2월 25일 오후 6시 40분 IDS 홀딩 측 핵심 관계자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서 회장님, 강 기자에겐 앞으로 IDS 관련 게시판에 글 올리는 등 하지 말고 관심 자체를 끊으라고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같이 일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뭐뭐뭐 올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2월 11일 오후 10시 1분에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뉴스와는 내가 강력히 홍성근 회장 찾아가 항의해서 강 기자를 매장시키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8월 8일 오후 5시 26분에 김성훈 대표는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저희 회사를 심층 취재하라고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에 그쪽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없네요 라고 말했다. 이어 5시 41분에는 홍성근 회장에게 부탁해 보자고요 라고 말했다. IDS 홀딩스 사건은 제가 전에 언급한 VIK Value Investment Korea 게이트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친문그룹에서 이미 2015년과 그 이전에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사기를 해오고 있었으며
IDS 홀딩 사건은 그중 하나입니다. VIK 게이트와 더불어 드러난 것만 봐도 이 정도인데 그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참으로 가늠하기 힘듭니다. VIK 건이 규모가 1조 원대이고 IDS 홀딩스의 피해 규모가 1조 2천억 원이라니 규모들이 조 단위들인데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을지 더 파헤쳐봐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카카오톡이 상세한 대화 내용은 미디어스라는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설명한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은 그 대화 내용들을 대강 축약해 놓은 겁니다. 그 기사가 나갔으면 IDS 홀딩스의 사기 규모는 700억 원 수준에서 그쳤을 터인데 나가는 것이 막히는 바람에 500억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사건에는 전 유명 아나운서이면서 정치인인 변웅전도 연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변웅전 당적이 자유한국당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자유한국당 측 인사들이 상당수가 연루되어 있어서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적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는 문재인 정권이 이 사건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해 안 될 일입니다. 이거 파고 파면 결국 지네들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니까 지네들도 그냥 덮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저기 홍성근이 지금 물려있잖아요. 홍성근 물려있으니까 지금 장자연 사건도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지네들이 들췄다가. 이 문제에 대해 특히 검찰 쪽에 많이 뭔가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VIK 경우엔 검찰 법원이 다 연루된 사건이란 인상이 강한데 IDS는 주로 검찰 쪽에 뭔가 결탁이 있다는 인상이 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화병으로 죽거나 자살한 사람 숫자만 해도 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VIK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반미 좌파 시민단체인 정의연대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모양입니다. 정의연대 사무총장 블로그에 해당 포스팅 링크를 역시 설명란에 올렸습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이에요. 4월 30일 날 화요일 날 대회한다니까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좀 있다가 대회를 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